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센터 소장 이우진입니다. 평소 우리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유정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용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원정원 지도정책과장입니다. 김용주 축산반려동물과장입니다. 김인숙 기술보호과장입니다. 심윤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원영구 유통과장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을 권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따른 추진 계획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불용의 최소화 필요 관련해서는 전년도 전액 불용된 사업 28건 21억 600만 원으로 예산 운영의 비효율성이 초래했다는 문제점에 따라서 최대한 집행 불능이 예상되는 불용액, 잔여 사업비 등은 감액 삭감을 통해 추가경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최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보증은 집행관리 철저 권고에서는 교부 사업 중 일부가 이제 불용액 50% 이상으로 사후 관리 필요성이 있는 걸로 일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이 보조 사업자 수출 수요 감소에 따라서 중간에 사업 포기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도 유사한 사업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돼서 한번 이제 후보 사업자 선정이라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 포기 시 즉각 사업자를 교체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을 통한 이제 장기 여유재원 통합관리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이제 센터에서는 농업 경쟁력 제고기금이 해당이 되는데요. 현재 경쟁력 제고기금 같은 경우는 미활용 기간이 1년 이상 예상되는 여유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유재원이 발생할 경우에 제안한 것처럼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 예탁해서 운영하는 걸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부적절한 성과 지표 개선 권고가 되겠습니다. 일부 성과 지표가 이제 예산 집행률을 설정하는 것은 이제 지양해야 되지만 2024년도와 동일하게 이제 2025년 연도에도 예산 집행률을 산출 목표로 설정한 지표가 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감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전체 6개과의 협의를 거쳐서 향후 성과 지표를 조금 더 개선되는 쪽으로 검토해가지고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농센터 소관 6개 부서 일반회계 총 예산 현액은 1560억 4745만 7330원으로 집행액은 예산 현액의 87.3%인 1400억 6960만 6290원이며 2월액은 6%, 집행 잔액은 4.2%인 66억 4490만 9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 중 2월 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 현액은 767억 8093만 3920원으로 지출액은 709억 9129만 8940원이며 2월액은 34억 8889만 9490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2.9%인 23억 73만 549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명시 2월은 한 건으로 222쪽 도비 농촌자원 복합화 사업 2억 6,160만 원이 양조장 설계 용역 지연에 따라서 2개년도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고 2월은 10건으로 221쪽 농정평가 담당 영양평가 1,000만 원, 포승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16억 8,423만 원, 230쪽 선택형 맞춤형 농정 지원 사업 3억 3천만 원, 233쪽 시설하우스 장기 연질 필름 교체 지원 사업 3,900만 2,600원,
234쪽 경기 및 생산 적합 체계 구축 사업 2억 9,850만 원. 237쪽 농업 기반 시설 유지 보수 204만 4,150원. 240쪽 진입형 야망리 일원 배수로 정비 공사 2억 9,984만 4,520원. 팽성읍 노성리 일원 배수로 정비 공사 2억 9,194만 3,500원. 241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 2억 3,965만 2,090원. 244쪽 구내식당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208만 2,630원입니다. 그 밖의 사업은 집행 잔행 및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지도정책과 소관입니다. 지도정책과 예산 현액은 74억 7,940만 3,490원으로 지출액은 37억 2,915만 8,564원이며 이월액은 36억 1,966만 1,550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7%인 1억 3,058만 3,376원이 되겠습니다. 2월 사업은 249쪽 농업인 교육권 건립사업 한 건으로 명시 2월액 30억 원과 사고 2월액 33억 1,938만 2,55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집행 잔액 및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축산 반려동물과 소관입니다. 축산 반려동물과 예산 현액은 257억 7,161만 8,160원으로 지출액은 203억 6,737만 9,260원이며 이월액은 20억 4,110만 8,820원,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13%인 33억 6,313만 8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 2월은 10건으로 278쪽 우수 여왕벌 보급사업 720만원, 279쪽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3억 8,752만 2천원, 281쪽 말산업 청년 인턴 취업 지원 2,100만원, 조사료 생산료 볏짚 비닐 지원 3,960만원, 281쪽 축사 전기 안전 강화 4,400만원, 285쪽 스마트 축산 패키지 보급 시범 사업 5억 9,913만원, 탄소 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 104만 2천원, 291쪽 축산 환경 개선 1억 5천만원, 293쪽 축산물 햇섭 지원 6,562만 5천원, 314쪽 동물보호센터 진입도로 개설 3,899만 4,11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 이월은 총 7건으로 283쪽 FTA 대응 한우 및 낙농 경쟁력 강화 1,271만 1,000원, 289쪽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1억 1,700만원, 292쪽 가축 분뇨 자원순환 민간 이전 4천만원과 민간 자본 이전 2,005만원, 294쪽 CCTV 등 방역 인프라 구축 지원 2,500만원, 303쪽 야생 조류 차단 1억 4,109만 7,300원, 314쪽 반려견 간이놀이터 조성 지원 478만 5,7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2월은 3건으로 313쪽 동물보호센터 건립이란 시설비 3억 828만 8,330원, 감리비 1,222만원, 시설부대비 584만 3,3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기술보호과 소관입니다. 기술보호과 예산 현액은 77억 2,777만 8,770원으로 지출액은 74억 7,065만 3,310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3.3%인 2억 5,712만 5,4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농촌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자원과 예산 현액은 20억 3,119만 7,830원으로 지출액은 18억 4,984만 781원이며 이월액은 1억 2,627만 1,190원,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2.7%인 5,508만 5,859원이 되겠습니다. 2월 사업은 350쪽 농산물 가공 품질 관리 디지털 기반 조성 사업 한 건으로 명시 2월 1억 2,627만 1,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유통과 소관입니다. 유통과 예산 현액은 362억 9,652만 5,160원으로 지출액은 356억 6,127만 5,435원이며 이월액은 9,700만원,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1.4%인 5억 3,824만 9,725원이 되겠습니다. 명시 2월은 없으며 사고 2월 한 건으로 369쪽 포도테크 기업 등 시설 개선 지원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한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남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지난해 2024년도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을 점검하는 시간인데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포함된 거죠. 아닙니다. 결산은 2024개년도 4년도 4년 회계년도가 되겠습니다. 4년 2024년 12월 31일로 네, 그렇습니다. 농업센터 2월 금액이 지난해 2월 금액이 93억 7,200만 원, 집행 잔액이 66억 4,4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적당히 집행을 한 건가요? 아니면 좀 2월 금액이 좀 많다고 판단되시나요? 2월 금액은 적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3년도 회계년도에는 2월 금액이 7%였는데 이제 작년에는 6%로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그 최대한 2월 금액을 좀 줄여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까? 줄은 사유요? 네. 줄은 사유는 아마 이제 계속비라든지 장기간 계속되는 뭐 건축 사업들이 이제 종료가 좀 되면서 2월 금액이 좀 준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대규모 교육관 건립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이제 준공이 되고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2월 금액은 더 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농업정책과는 그 심의수당에 대한 그 4월 2월이 좀 있는 건가요? 정책 심의수당 215쪽 보시면은 사고 2월 금액이 농업정책과가 31억 9,700이니까는 약 한 32억 정도 되잖아요. 네네. 사고 2월 내용은요? 그 사고 2월은 농정평가 담당 영양평가 사업인데 이게 이제 그 전년도 상사업비로 이제 받은 이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늦게 내려오는 관계로 이제 2월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사무관리비라든지 뭐 심의수당이 이제 2월 된 게 아니고요. 포상금이 이제 추경으로 내시되면서 그 이듬해로 2월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시군 농정평가에서 이제 우수상을 받으면서 이제 받은 이제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현재 이 금액은 어디다 일치되어 있어요? 그건 올해 저 집행을 다 했습니다. 사용했어요? 예. 상반기에 다 집행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지난해 집행을 못한 사유가 어떤 사유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늦게 이제 4시가 되면서 음. 이제 그 집행을 이제 시간적 좀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그 이제 올해로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몇 월 달까지 다 집행을 했어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지금 그 2월 된 거는 여러 개 사업이 있는데요. 작년에 그 폭설 피해로 인해 갖고 이제 그 사업을 못했던 건데 금년 그 3월에서 5월 사이에 사업 부분에서는 다 완료됐습니다. 5월 달까지요. 예. 주로 어느 지역이죠? 저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뭐 진이, 서탄 그쪽이 아무래도 좀 있습니다. 더 농가들 피해 입은 데이. 그분들이 그 폭설에 대한 피해 보상금 지급을 좀 늦게 받으신 거잖아요.
그거하고는 이거는 사업에 대한 저기 보조금이고요. 폭설 그거는 전 금년 초에 다 그러니까는 예, 지급된 겁니다. 그 피해 보상. 어쨌든 폭설이 지난해 몇 월 달이죠? 11월 11월 달이죠. 예, 예. 그러면은 우리가 올해 새해 그 2025년도 농사를 준비하려면 몇 월 달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장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제 통상적으로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전년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는 준비를 하게 보통- 됩니다. 보통 2월 3월이면 다 준비가 끝나야죠. 이제 보통 전년도에 시설하우스는 식재가 이제 아니 하게 근데 되는데 어쨌든 뭐 폭설로 인해서 하우스가 망가졌으니까는 예, 예. 그거를 이제 다시 원상복구하고 올해 농사 준비를 2025년도에 농사 준비를 하려면 보통 2, 3월 달에 준비들을 하시잖아요. 하우스 재배 시설은.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대규모 폭설로 인해서 대부분 연동하우스가 붕괴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시설하우스 건립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 1년은 그분들은 뭐 보상을 그럼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되나? 그분들 보상은 개인적으로 이제 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은 보험 지급을 받게 되고요. 보험 가입이지 못한 분들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재난 지역 선포되면서 그 엔데미스 입력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저기 재난 지수별로 차등해서 5천만 원까지 보상이 됐습니다. 그건 완료됐습니다. 어차피 이게 국비잖아요, 국비. 아니 지금 2월 된 거는 그 폭설 피해 보상금하고 전혀 관계 없이 그 부분들은 시설- 나갔고요. 네. 이게 이제 2월 된 사업은 폭설 피해를 받은 농가들이 사업 대상자인 경우에 보조 사업. 예예예 네. 그런 경우에 비닐하우스가 무너졌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장기 열린 필름 교체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작물집이 끝나고 연도 말에 보통 교체를 하게 되는데 폭설 피해로 해서 그 부분이 이제 올해로 2월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농업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예. 우리가 모내기를 준비를 할 때 우리 지도정책과장님이신가? 모판을 몇 월 달에 작업을 하죠? 모판 4월에 하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할 수 있어요? 6월 달에 모판 작업을 어렵죠.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폭우라든지 폭설로 인해서 어떤 시설이 망가졌을 때 우리가 긴급하게 보수를 하게끔 우리가 도와줘가지고 농사를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새해 들어서 농사 준비를.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2월 시키고 4, 5월 시키고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지급을 해서 원상복구를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혜택을 줘야 되지 않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그래서 아까 공감을 제가 하고요. 물어보니까 예. 5월달, 6월달에 다 끝났다고 하길래 시기적으로 좀 늦었지 않냐 뭐 그런 말씀 드리는 거지. 그분 하우스가 뭐 붕괴됐기 때문에 일찍 뭐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하우스 복구가 되면 이제 그때 작년도 2월 된 사업들이 나가는 거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농정평가 담당 영역평가 같은 경우는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3월 달까지 집행이 완료된 거고 기타 농가 단위로 지원되는 이제 사업들 선택형 맞춤 농정 사업이라든지 장기열제 필름 교체 지원 사업이라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기 적절하게 저희가 이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농가들이 비닐하우스를 복구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복구 중에 있거든요. 작년도 폭설 피해 농가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 1년 부분들은- 농사를 그분들은 못 하시는 거잖아. 올해 농사는.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 피해가 좀 크지 않냐. 농사 준비도 못 하고 억울하게 이렇게 피해를 보는 농민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최대한 농가들이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정책과는 사고이월 금액이 33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역이 뭐죠?
저희들이 농업인 교육관을 저희들이 23년도 5월에 이제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사와 용역이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명시효율과 사고효율 한 건씩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교육관이 어떻게 공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교육관 공정이 이달 말 다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추경을 저희들이 받아서 내부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른 뭐 일반 뭐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거는 착실하게 잘 집행을 하신 것 같고 수고하셨습니다. 축산반려동물과 그 275쪽에 보시면은요, 경기 한우 명품화 도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초음파 단추 촬영 암소 뭐 이 내용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원 사업비 275쪽. 지금 그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은 우리 한우 명품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네.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종축 개량협회를 통해서 하는 한우 등록, 선형 심사, 검정, 고등 등록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그 수정란 이식하고 또 농가 기자재로 지원해주는 발정 탐지기, 지하수 정수 시설, 친환경 급수기, 뭐 카우브러시 이렇게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거의 이거는 이제 저 축협 조합원들 쪽으로 많이 지급이 되는 거죠?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전체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한우 농가들이 다 축협 조합원 가입되신 분들 아닌가? 거의? 축협. 예, 많이 가입하고 있는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혹시 지원하는 금액은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 이 중에 그 한우 개량 쪽으로 이제 등록, 심사, 검정 이런 것들이 축협에서 그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100%는 모르시겠지만은 우리 평택시에서 그 생산되는 한우 등급률이 어느 정도예요? 상등급 정도 이렇게 되나요? 그 지금- 사료의 영향이 크죠, 사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대부분 뭐 이렇게 등급 판정 나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수치로 나옵니까? 지금 1등급 판정률로 보면은 93% 정도 이상 나오고 있고요. 등급. 그리고 투플러스 정도 되면은 30% 정도는 투플러스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투풀이. 예. 사료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들 축전농가에서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좋은 고기 또 그만큼 등급이 좋게 나와서 금액을 좀 좋게 받으려면은 우수 등급으로다가 해서 계속해서 그 지원을 좀 우리 평택시에서도 좀 해줘야 되는데 뭐 그렇게 우리 저 과장님은 그런 방향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떻게? 한우 방향으로는 그 고급육만이 이제 생산 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우 쪽으로는 명품화 쪽으로만 지금 거의 대부분이 밀고 있습니다. 개량하고요. 287쪽에 아니 285쪽 그 탄소 중립 프로그램 그 축산 분야 국비 사업이 지금 잔액이 한 4천만 돈 남았잖아요. 예. 이렇게 뭐 잔액을 남겨야 되는 어떤 그런 뭐 소재가 있나요? 이게 국가 정책 사업으로 국비 사업이고요. 이게 나름대로의 그 보전금 형식으로 주는 건데 그 축산 분야의 그 탄소 중립을 위해서
그 이제 가축한테 저메탄 사료하고 질소 저감 사료를 급여를 하면 그거에 대한 직불금 형식으로 이제 보존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작년도 시범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 사료 제조 업체에서 아직까지 그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 그 사료가 출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축산 농가에서 사료를 급여를 해서 이행을 하고 싶지만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 지금 그 2월을 전액을 다시 잔액을 다 했고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거는 그 양돈 쪽의 일부하고 산란계 쪽의 일부, 그리고 젖소 쪽에는 TMR 사료인데 그거는 아마 금년도 하반기는 돼야 이제 보급이 좀 원활할 거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명시 2월 사유가 저메탄 질소저감 성분 등록한 사료업체 수가 적다는 이제 내용인데 그게 사전에 파악이 안 됐던 내용인가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이제 정부에서는 축산 분야도 저메탄으로 질소 저감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 사료 업체에서는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이제 사업 추진을 하다 보니까 거의 전국적으로다가 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금년도도 아마 사업비 배정이 내려오면은 아직까지 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일부 불용액이 생길 거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비를 지급을 할 때는 어떤 양을 보고서는 지원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뭐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뭐 개체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보고 지원을 해주는 건데 우리 평택시에서 그 축산농가 업체 수가 적어서 그거를 집행을 못했다고 그러는 거는 사전에 통계를 못 냈다는 얘기가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농가 수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사료를 급여를 해야 되는데 사료 제조 업체에서 해당되는 사료를 아직 출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를 좀 별도로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의원님 이제 국가에서 통상적으로 예산 새로 현액이 4,100만 원인데 집행 잔액이 4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의원님 저기 국가에서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정책을 할 때 그 이제 그 참여한 업체들을 좀 선도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보조 사업을 통해서 하고는 있는데 그러한 국가 정책이 실질적으로 산업 전반에 이제 미치기까지 좀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선도적으로 이렇게 보조금을 주면 사료 업체에서 농가는 알고 있죠. 현재는 농가에서 구입을 하고 싶어도 시범사업- 사료가 출시가 안 되니까 구입을 못 하는 거거든요. 시범사업 축산 농가 알고 계시는 거죠? 엊그저께도 그 전체적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내려와서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전체 사업 설명회도 시작을 하고요.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도 우리 평택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죠. 예. 그거를 별도로 좀 자료를 좀. 287쪽에 보면은 학교 우유급식이 7억 2,300 예산을 세워서 4억 6천만 원만 집행을 했어요. 이 내용은 뭐죠? 요거는 학교의 그 이제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그 이제 대상 가정이나 아니면은 이제 편부모 가정 이런 이제 그런 자녀들한테 학교를 우유를 무상으로 급식해주는 사업인데 요게 이제 그 특수 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현물로 우유로다가 그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요게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해갖고 이제 일반 학교의 대상 학생들한테는 그 바우처 이제 카드 형식으로 해서 이제 그 지급을 하는데 그 작년도에 처음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경기도에서 이제 사업량 배정을 할 때 그 전체
학생들 대상 학생들을 개별 숫자로 하다 보니까 5천 명 정도가 넘게 잡혀서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이제 한부모 가정이면서도 또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도 있는데 그걸 개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분산을 하다 보니까 실질 대상자는 한 4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학생들한테 다 지급을 하고도 지금 남게 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좀 이게 착오가 생긴 거죠. 착오. 예, 그렇습니다. 2억 6천이라는 집행전액을 남겼기 때문에 착오가 생긴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국비를 지금 지급을 어디서 하죠? 저희가 직접 합니다. 국비. 중앙부처 어디서 하냐고요? 농식품부입니다. 농식품부. 예. 농식품부 담당 공무원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형택 씨 학교 우유 급식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시겠어요? 아이들한테 양질의 우유를 먹게끔 예산을 집행을 해줬는데 집행을 못하고 7억 2,300의 예산을 집행을 해가지고 2억 6천이 남았으면은 60% 정도 집행했나요? 예, 거의 그렇습니다. 그죠? 이런 착오를 자꾸 만들어 놓으면 좋은 현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 활용을 하고도 좀 부족하다 정도가 돼야지만이 그 일들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지. 희망하는 그 학생들한테는 다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전에 그런 검토를 좀 잘 해서 했으면은 이런 그 예산을 쓰고 남아서 잔액을 남기고 이런 현상이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사실. 예. 경기도하고 잘 협의해서 이제 불용액 네.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8쪽에 보면 살처분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34억을 이제 예산을 받아서 21억을 또 남겼는데 이거는 좋은 현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거는 AI 좋은 현상이죠. AI 등 그 기타 질병이 발생을 안 했기 그만큼 때문에 살처분을 덜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마리 살처분할 걸 예산을 받아서 약 한 30마리 정도만 했다는 그런 내용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잘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님이 질문 그만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손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내용들과 일반 민원적인 내용들은 좀 제외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최대한 결산 심사 위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들은 그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는 다 좀 숙지를 하시나요? 이거 보시고 예,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전체적인 평택시 결산에 대해서도 하지만 또 그 안에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각 과에 대한 의견들도 좀 담겨 있어서 하여튼 제가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보다는 확인을 좀 제가 여쭤본 거고 잘 주지하셔서 어쨌든 우리 결산위원님들이 의견을 종합해서 제시하는 거니까 잘 숙지해주고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저희 의회에서도 이제 우리 상권이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그 검토 보고서 안에 보면 그 농업기술센터가 이제 지출 잔액 대비해서 불용률이 30% 초과되는 것들, 지출 잔액이 500만 원 초과되는 것들 이렇게 내역들을 각 부서별로 정리를 한 게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30% 이상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게 한 28건 정도 돼요. 아까 또 설명도 하셨지만 일부는 이제 폭설이라든가
뭐 재난이나 뭐 기타 또 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지출하기가 어려웠던 뭐 부분도 있기 저도 뭐 이해는 되지만 또 그렇지 못하고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또 이게 집행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100% 불용된 게 한 5건 돼요. 알고 계시죠? 5건이 100% 불용인 거.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보면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미진한 집행률에 대해서는 좀 대책들을 잘 강구하셔서 향후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이제 과다하게 내려온 것도 있고 아까 뭐 말씀하시는 것도 예전에는 뭐 우유 저희 때 우유 없어서 못 먹었지 뭐. 근데 지금은 학생들 중이나 또 여러 가지로 또 체질들도 달라서 먹으면 또 그거에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도 있고 시대의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좀 소통하면서 좀 내시될 때 그 조절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또 조절을 해야 되겠고 또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조류 인플루엔자라든가 여러 가지 오히려 좀 집행이 가축 뭐 소독 차량 구입 지원 뭐 관리 가축 매몰지 관리 소멸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집행률이 높다기보다는 오히려 낮은 게 또 다행인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럼 뭐 일괄적으로 프로테이지 가지고 사업이 잘 됐다 안 됐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하여튼 각 부분별로 잘 과별로 팀별로 좀 잘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들 개선할 사항들 좀 잘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출에서 주요 집행 현황 부지런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보면 여기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보면 예산에 비해서 다른 그 업무 추진비들 집행 내역들을 보면 거의 잔액이 없어요. 물론 업무 추진비가 뭐 이전에 뭐 여러 가지 뭐 안 쓰는 게 좋다라고 또 뭐 하고 또 아껴서 쓰시는 게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시책을 추진하라고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거는 그에 맞게 또 사실은 사용을 하시는 게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다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또 그런 비분의 집행에 있어서 너무 아껴서 쓰시는 것도 꼭 바람직하진 않다는 제 한편의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사용하시고 아껴 쓰시려고 한 것 같은데 저는 워낙 우리가 또 전에 예산이 없어서 업무 추진비 예산을 바짝 당겨서 아주 타이트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사용하시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의견도 드려요. 우리 하반기에 좀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4년도에 이미 끝났으니까 향후에 올해든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에 보면 오성강변 경관농업사업이 있는데 뭐 손실보전금 지급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요새 경관농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보조금이 지원이 되죠. 네. 작물 집불금 같은 거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그 전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이 되고 있는데 어떤 게 적절한지는 사실 좀 고민이 돼요. 저희가 이거 결산들 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이게 예산 편성이 돼야 될 건지에 대해서 이거는 더구나 이제 국도비 내시가 아니라 100% 시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좀 세부 내역은 별도로 좀 따로 제출해 주시고 경관농업을 하겠다는 마음은 저도 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방식으로 평택 우리 농업이 접근해야 될지는 한번 더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촌 빈집은 용역이 완료됐죠? 됐습니다. 네. 이게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죠. 예, 예. 24년도에 이거 농촌 빌집 시세 조사 용역 나온 결과물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마약 검사비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셨는데 도비하고 우리 시비 매칭이잖아요. 네. 이 검사 결과도 갖고 있으실 거 아니에요. 따로 그 특별한 이상이 있을 때만 자, 그 통지가 통보가 옵니까? 예, 오는 거라. 이거에 대한 외국인분들의 거부감은 없어요? 그 애초 그 선발할 때부터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부감은 없습니다. 글쎄, 고민은 좀 돼요. 예. 인권적 차원에서 우리도 그럼 거기 가면 다 받는지 어느 나라든 이게 무슨 선입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냐는 고민은 좀 솔직히 돼요. 예를 들어 거꾸로 만약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는데 뭐 대한민국 사람은 다 마약 검사 한다 이러면 이게 필수 사항으로 이제 우리가 협약에 돼 있는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일정하게 제가 봤을 때 찬반의 좀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예, 예. 어떤 이 결과는 이상이 있을 때만 통지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따르는 저는 뭐 여러 입장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이분들의 인권도 좀 보호되면서 좀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최소한으로. 그 업무는 이제 그 금년부터는요. 네. 그 일자리 경제가루계 넘어갔습니다. 예, 외국인 근로자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그쪽으로 이제 이관이 됐습니다, 의원님. 근데 이 부분이 조례도 우리가 조례 제정할 때는 그거는 그것 때부터도 일자리 경제가로 해서 넘어갔나요? 외국인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계절 노동자. 아, 개정을 한 거죠. 예. 처음부터 그 일자리는 아니었고요. 저희 보다가 이제 시작은 사실은 우리 농민들을 위한 계절 근로자로 시작했던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은 대상자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 잔액인데 대상자 사업 포기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의미예요? 하고 이제 마을에서 이제 신청을 했다가 그 일수하고 그다음에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그 잔액이 남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신청했던 마을에서 포기했다는 얘기시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왜 이제 보면 좀 일부 약간 있는데 왜 3회 추경에 이렇게 내실을 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다른 부서들은 좀 덜한데 나름대로 특히 도비나 이번에도 보면 여기 사업 중에 3회 추경 반영으로 사업 집행 시기 부족하다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향후에 그 보상금이라 늦게 나온 거예요, 그냥? 원래 이렇게 매년 이렇게 다 늦게 나와요? 거의 뭐 평가가 하반기에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이제 그 예산이 편성되는 게 이제 좀 늦게 내려온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 다른 이제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도비 같은 경우는 시군별로 조정을 좀 하반기에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획은 뭐 예를 들어서 100을 내려보냈는데 시군 여건상 50밖에 못 하게 되면 그 50을 도에서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집행이 가능한 시군으로 이제 내실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득이 추경이 늦게 지금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경우 같은데 저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보면 사고 이월이 자금 없는 사고 이월이라는 게 저는 이거 이렇게 의원사기 뭐한 7년 해봐서 의장할 때 빼놓고 뭐 예산이나 결산을 좀 직접 위원회에서도 했는데 이게 자금 없는 이 사고 이월이라는 게 있어요 종종? 종종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총 사업 범위가 이제 정해져 있고 그래야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니까요.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농식품부의 자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한마디로 예, 예. 국가에서 돈이 없어서 못 내어줬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 결과물이 현재 정치 상황에 반영이 되는 거죠. 제가 이거 말고도 우리 생태 하천에도 공모해서 당선됐는데 자금이
안 내려와서 있는 경우 제가 저번에 그것도 봤었는데 참 안타까운 사안이기도 하고 참. 그다음에 그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인데 이게 그 본예산에 이게 보니까 이제 5천으로 돼 있어서 지금 찾아봤더니 이 5천은 이제 자부담 5억이죠 참. 자부담이 포함돼 있어서 이제 5억이고 실제 이제 도비와 시비는 3억인 예산이잖아요.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근데 이게 설계 용역 지연에 따른 2개년도 사업 계획으로 변경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설계 용역 지연에 따라서 그럼 올해는 완료가 25년은 됐습니까? 아직 아니고요. 지금 저 진행률은 한 80% 정도 되고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그 평택사를 활용한 그 전통 제조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제조에서 신축 및 기계 그 구입입니다. 2억은 자부담을 하셔서 예, 예. 근데 그 양조장 설계 및 감리 용역이라고 그거는 집행을 했고 예, 예. 집행했습니다. 그다음에 평택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있는데 이거는 매년 하는 용역은 아니죠? 예, 5개년마다 5년마다 하는 있습니다. 거죠? 예. 이 수립 연구 용역 완료된 거잖아요. 예, 완료됐습니다. 예, 이 용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일반 운영부 보면 평택 생명 농업센터 운영 관리가 있는데 이게 뭐 아주 많지는 않은 집행 잔액이 많지는 않은데 생각보다 이게 좀 잔액이 좀 여유가 있어요. 원래 농업기술센터가 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빡빡하게 예산을 세우는데 여기 뭐 특별한 뭐 특이한 사항이 있나요? 특이한 사항은 없고요. 그 시설비 그 이제 뭐 시설 정비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 조금 그 당초보다 계획보다 좀 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 관리, 유지비. 이거 25년도엔 이런 부분 참고해서 예산 편성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읍면동 인건비 보면 근로자 그 기관 이제 근로자분들 읍면동 재배정한 건 재배정한 다음에 정산 서류는 별도로 받아서 처리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행 잔액이 생각하는데 보면 한 926만 9천 원이 감소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더 늘어난 거죠. 예,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러 가지 경기도 안 좋은 부분도 있고 뭐 고용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이 배정돼서 더군다나 이렇게 도비 시비 이렇게 하는 거라면 최대한 기간제 분들을 채용해서 이 사업에 배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건 뭐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고 즉 아끼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번 우리 공공이 갖고 있는 여러 의미 있는 일 중에도 저는 그런 부분들도 포함돼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기간제를 좀 기간제 인부임인데요. 이게 이제 단기 알바 성격이다 보니까 중간에 간두시는 분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러면 좀 잔액인데 다시 공부해서 예, 알겠습니다. 채용하시고 예, 네. 충분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알겠는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보면 좀 예산이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분들을 좀 집행 잔액이 좀 있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맞춤형 비료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민간 그 맞춤형 비료 구입비 지원인데
이거 보면 우리 12 이게 국도비면 제가 좀 덜한데 12 100%인데 이게 산정 농가가 비료를 미구입했는데 그냥 1억 5,700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이렇게 신청한 걸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불용 예산을 발생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 정도는 원래 신청해고도 이 정도 비율은 실제 구입을 안 하는 거에 이렇게 몇 년 동안 통계를 본다 보면 이건 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견이세요? 예,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작년에 6억 6천이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6천을 줄여서 6억으로 이제 세웠습니다. 예. 줄여서. 예, 작년 같은 경우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됐냐면 당초에는 경영체 등록 안 된 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됐었는데 작년부터는 그러니까 경영체 등록 농가에 대한만 그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그 예상에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병해충 약제 구입비 잔액도 비교해 대비해 보면 잔액이 좀 많이 남는데 요거는 국토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이것도 12 100% 사업입니다. 예, 자체 12 100% 근데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은 돼요. 이건 같은 경우는 그 돌발 병해충 같은 거 발생했을 때 지원해 주는 성격이 좀 일부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덜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남는 부분도 있고요. 당초 그 그러니까 8,900 이거는 연도마다 예. 틀려요. 집행 자연액이 남는 비율이. 예, 그렇죠. 예, 차이가 조금씩 있죠. 그 당초 선정된 농가가 또 약재를 또 미구입한 경우도 좀 종종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이 사업을 세부적인 건 오히려 과장님들이나 팀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이 더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면 이제 원하니까 내가 우리 입장에서 최대한 반영을 해줄 예산을 잡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아. 근데 다른 데 또 써야 될 돈이 있는데 사실 이걸 자본으로서 뭐 실링인지 뭐로 인해서 하여튼 또 다른 데는 또 일종의 부족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인 거죠. 그래서 물론 농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려고 하시는 노력도 이해는 되지만 또 한편으로 그게 일정 기간 이렇게 계속 이런 비율로 된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들은 좀 조정해서 편성하고 오히려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세우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제주제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잔액 집행 중기제주제도 집행 잔액이 또한 1억 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지적한 부분이 꼭 시정해 달라 반드시 이렇게 해라는 게 아니라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의견이니 이걸 한번 고려해서 그동안은 나름대로 그런 고충 때문에 했는데 좀 한번 이거를 좀 변경해서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뭐 이 3억 3,492원은 다들 특보 폭설 피해로 인한 공사 지연이니까 충분히 뭐 저는 근거 있는 2월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무기질 구입비 지원에 보면 이것도 한 이제 집행잔액이 한 5,1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거는 이제 국도시가 비율이 좀 다르긴 한데 이 무기질 비료에 대한 이거는 여전히 이 정도의 사업에 남는 부분이 이 정도 매년 남아요? 예, 평균 그 정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는 하여튼 내년 예산 때는 충분히 한번 좀 다시 근데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어떤 지금은 좀 덜해졌는데 예전에 보면 막 그냥 어디 한 켠에 쌓아놓고 그냥 바람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막 관리가 안 되는 것도 사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우리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굉장히 그냥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지급되다 보니까
그런 사례도 꽤 오래 전에 봤는데 지금은 좀 나아지긴 했어요. 전에보다는. 근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뭐 같은 사안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사업 포기자 한 명 발생으로 인해서 스마트팜 시티 융복함 확산이 해서 집행 잔액이 꽤 크게 발생했잖아요. 예. 이거는 그럼 추가로 모집을 해보려고 했는데 추가 모집이 어려웠었던 사안인가요? 예, 이게 자부담 부분이 좀 세다 보니까 그 포기하신 분도 그 은행에서 이제 담보 그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포기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신청 받았는데도 없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걸로 하나 여쭤볼게요. 시설하우스 장기 연질 필름 교체 지원인데 이 장기 연질 필름은 좀 기능성이 우수한가요? 이 부분이? 다른 데도 배치 사업비가 이거 말고 또 있긴 하던데 다른 과에도 유통과에도 있던데. 통상적으로 이제 비닐 수명이 7년에서 8년까지 가기 때문에 농가들이 좀 선호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게 필름을 교체했잖아요. 근데 또 일부는 폭설 피해로 인한 공사 지연이 사고 대설특보 뭐 폭설 피해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는 집행을 했잖아요. 네, 집행을 했다는 건 폭설 오기 전에 사업을 한 거고 예, 그렇습니다. 또 사업을 하려더니 폭설이 와서 사업을 못 한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이 사업을 한 이 하우스는 그 폭설 피해 정도는 어때요? 그건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뭐 그때는 이제 많은 하우스가 좀 파손이 돼서 통상적으로 농가들이 이제 가을 잡기 끝나고 그다음 겨울 잡기 하기 전에 이제 비닐 개보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그 작물 전환 시기 이제 이전 현재 작물에 들어있는 때 이제 폭설이 나다 보니까 이 농가들은 사업을 못했고 나머지 농가들은 이제 현재 했는데 그건 한번 저희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점이 한번 고민이 좀 되는 거죠. 시설하우스 이런 필름 교체의 시기를 과연 언제 하는 게 좀 그나마 예전 우리가 뭐 폭설이 언제 올지 100% 4월 달에 온 적도 있고 뭐 11월 달에 온 적도 있기 때문에 사실 쉬운 건 아닌데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그런 폭설에 따른 피해가 있다면 그 부분을 좀 더 튼튼하게 지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그런 평가들 속에서 뭔가 새롭게 뭐 제시되고 있는 방향, 농장의 방향이 있어요? 기존에 이제 많이 이제 무너진 하우스가 이제 꽤 오래된 이제 시설하우스 규격에 의해서 폭설이 26cm 정도 적설됐을 때 이제 설계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뭐 거의 45cm 이상 습설로 왔기 때문에 무너졌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새로 이제 짓는 하우스는 그 기준에 맞춰 좀 더 강화한 기준으로 이제 하우스를 짓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재해라는 게 뭐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튼튼하게 줘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거로 내리면 어쩔 수는 없는 부분도 있는데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그래도 최대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체계는 잘 갖추고 그랬다 이런 필름 같은 것도 교체했는데 바로 또 폭설로 인해서 하면 그 피해도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수리시설 정비 사업 이게 궁금한데 요거 하나만 먼저 하고 저기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리시설 정비 도비 전환 사업이 시설비가 있어요. 이걸 내역을 수리시설 정비의 주요 집행 내역이 7억 6천이에요. 뭔지 아시죠? 수리시설 정비. 예, 예. 예. 이게 민간 위탁. 예. 도비 전환. 근데 이게 찾아봤어요. 사업 내역이 없어서 내용이. 이게 근데 이게 농어촌 공사의 위탁이라고 되어 있던데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농어촌 공사가 민간 위탁이라고 돼 사업 편성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공기관 위탁이나 이 공공 위탁으로 편성하는 게 통계목이 맞지 이거를 민간 위탁 사업으로 해야 되는 건지 다른 데가 쭉 봤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도시공사에 그
부서장 위탁을 하면 공기관 위탁이라고 하고 여기도 보면 공기관 위탁으로 다른 부서들은 적혀 있는 데가 있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의원님. 성격이 다른 건가? 아닙니다. 그 똑같은 거고요. 이 세부 구분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좀 저희가 지금 이 기입하는데- 결산서에는 예, 민간 위탁 사업비라고 돼 있는. 그 부분에서는 좀 저희가 15년도부터 바꿨나요? 변경했나요? 그건 아닌고요. 그 세부 집행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한번 다시 한번 확인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여기 보면 대구의 경지 정비 사업도 누가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것도 민간 위탁 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누구한테 위탁을 맡겨요? 대구의 경지 정비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어촌공사로 하는 건데요. 그것도 한번 다시 하여튼 한번 좀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통계목이 잘못한 부분이라 예. 좀 이거는 좀 이렇게 간단한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좀 다시 저는 한번 일단 확인 하고 정리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예. 네, 이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